가짜 뉴스를 어디에서 생산하고 어디에서 유포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소비되는지를 확실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주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보수 시청자께서 어느 조선족의 양심고백의 제 영상에서 마스크 4억 개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밝혀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느 조선족의 양심고백처럼 가짜 뉴스를 어디에서 생산하고 어디에서 유포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소비되는지를 확실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4억 개의 중국 반출의 출처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조금 어이없고 허술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가짜 뉴스라는 비난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애매한 표현으로 기사의 출처를 국내 최상위 마스크 업체 사장 그리고 여러 데이터를 종합 이런 표현으로 4억 장이 중국으로 빠져나갔다라고 기사를 씁니다. 이것을 읽은 사람들은 그냥 믿고 분노를 합니다. 아니 우리도 쓸 것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마스크를 조공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꾸며집니다.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먼저 종편 MBN 기사 하루 수출 100만 개에서 10,000개로 뚝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기존에 대한민국 마스크 수출량이 하루 100만 개 정도 되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4억 개를 수출하려면 400일이 걸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국내 마스크 생산은 하루 1,100만 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부터 닷새간 중국으로 간 보건용 마스크만 527만 장입니다. 보셨죠? 5일간 중국으로 나간 마스크 총량이 527만 장입니다. 물론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 전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루 평균 100만 장이죠. 이것도 4억 장을 수출하려면 400일이 걸립니다. 조선일보 기사 중국으로 마스크 4억 개 반출은 결국 400일 동안 수출하는 기준이었던 거죠. 결국 어느 조선족의 양심고백은 확실한 거짓입니다. 출처는 조선일보입니다. 두 번째, 한국전력을 중국이 손에 넣겠다는 조선족의 양심고백글. 출처는 유튜버 펜앤드마이크입니다. 사진 보시죠. 한국경제신문에 중국 업체가 한국전력 제주 해저케이블 공사 입찰 참여가 펜앤드마이크를 거치면서 한국전력을 중국에 팔아넘긴다라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그 내용이 어느 조선족의 양심고백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구구들이 가짜뉴스 생산자가 어디고 유포자가 어디며 소비자가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가짜뉴스 생산자들은 첫째, 뉴라이트 계열의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대표적인 신문은 뉴데일리. 사진을 보시죠. 꿋꿋하게 우한 폐렴의 신문 전면을 문재인 정부의 비판으로 할애합니다. 두 번째, 구구 유튜버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마침 3.1절 네이버 검색어 1위가 차이나 게이트입니다. 이건 조직적으로 김정땡이라는 반중 유튜버에서 만든 일시적 검색어 1위죠. 이 사람이 만든 가짜뉴스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대북 비트코인 송금. 보시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상통화로 북한에 거금을 줘서 미국에 걸렸다는 기사도 읽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 사이트와 페이스북, 트위터에 넓게 퍼졌습니다. 팩트체크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청와대가 가상통화로 대북 송금을 했고 미국이 이걸 적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미국의 금융감독청이 한국의 시중은행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상세한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얘기가 시작됐는지 역추적해봤습니다. 열흘 전 뉴스라는 이름을 단 한 유튜브 채널이 내보낸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급속히 확산이 됐습니다. 미국 금융청 가상화폐 자금 세탁 우려, 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기사는 대북 송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런데 이 김정땡이라는 반중 유튜버가 된 일화가 너무 빈약하고 허술합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제가 중국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던 시절에 그 중국의 공무원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공무원이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중국 역사의 일부이다. 그래서 순간 저는 매우 화가 났지만 일단 화를 참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저에게 중국에는 53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이 모두를 포함해서 중화민국이라고 민족이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토 안에는 조선족이 있고 그리고 그 조선족과 한민족은 그 뿌리가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 영토 바깥에 있는 중화민족이 세운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중국의 파견, 어디에, 정부기관에서 어디에서 나갔는지 출처가 없습니다. 파견, 어느 기관에서 파견됐는지. 중국 공무원 누구죠? 시진핑? 그리고 이분이 중국어 능력자라는 것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어느 중국 공무원과의 대화 때문에 반중 유튜버가 된 사람입니다. 어이없지 않나요? 대북 비트코인 송금은 가짜뉴스로 알려졌지만 여러 지지자들로부터 아직도 유포가 됩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극우 유튜버들이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만들어 생산하고 이 정보들은 인터넷 SNS를 통해서 극우 기독교와 극우 단체들 단톡방으로 링크가 되어 퍼져나갑니다. 또 일베 사이트 또는 DC 인사이드 갤러리 쪽으로 퍼져나가 또 엄청나게 소비가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가짜 뉴스가 퍼지며 반중 정서가 생겨나고 반정부적인 극우들이 계속 양산이 되고 있죠. 제가 정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 이상한 사회 현상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느 조선족의 양심 고백이라는 영상을 보고 보수 유튜버 시청자가 사실 확인을 부탁해서 그 사실 확인차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